자, 집합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대상을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까? 집합끼리도? 즉, 연산하는 행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집합의 연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근데 바이블에서는 네 가지라고 다루고 있으니까 네 가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합집합입니다. 자, 뭐 요걸 얘기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먼저 A랑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처음 쓸 텐데 U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 U는 뭐냐면 유니버설의 약자예요. 전체 집합이란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막 어떤 숫자들을 열심히 막 숫자들을 엄청 막 뭐 집합 막 나누고 짝수로 나누고 뭐 홀수 부분집합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집합을 논할 때 그 모든 부분집합을 다 아우르는 전체 집합이 있으면 기준 정하기가 편해요. 뭐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걸 논할 때 그 집합의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 되겠지. 그런 것처럼 전체 집합을 U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 합집합은 뭐냐면 간단해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전부 다 아우르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전부 다 합쳐라. 그걸 합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A, U, B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의미가 뭐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할게요. 좀 복잡할 텐데 잘 봐. X바 X가 A에 속한다 또는 or AX가 B에 속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저는 X라는 놈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그 의미죠. 집합. 저는 X라는 놈들의 모임인데 어떤 X라는 놈들의 모임이냐면 A 원소들의 모임이면서 아니면 혹은 B라는 원소의 모임을 다 가져다 놓은 모임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집합 A가 1, 2가 있고요. 집합 B가 2, 3, 4가 있으면 A 합집합 B는 자, 당연히 집합이랑 집합을 연산했어요. 그럼 그 결과도 집합이야.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 좀 살짝 얘기하겠지만 그 연산의 기본적인 성질인 closed operation이라는 성질 때문에 어떤 대상, 두 대상은 이렇게 연산 행위가 돼요. 따라서 너도 집합이에요. 이 집합은 1, 2, 2, 3, 4는 아니죠. 집합은 중복되는 걸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집합 A 합집합 B는 1, 2, 3, 4로 정의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교집합은 뭐냐? 얘는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집합 A, U 거꾸로 B 이렇게 쓰고 얘 의미는 뭐냐면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써줄 텐데 X바 X가 A에 속한다 AND를 씁니다. AND 그리고 X가 B에 속한다. 무슨 말이냐? 저는 X라는 놈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이 X는 A에도 들어가야 되고 B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즉 A랑 B의 공통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위에 걸 쓴다면 A 교집합 B는 2가 되겠지. 원소나 율법으로 표현한다면 그지? 왜냐면은 2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됐죠? 자, 이 두 개의 연산이 메인이고요. 나머지 연산은 다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자, 나머지 연산은 다 합과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따로 수학적 기호를 붙여놓은 연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세 번째,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합이랑 교는 한자가 편해서 뭐 합은 더하다, 교는 그 공통이다. 이런 이제 여는 뭐냐면요, 그 잉여 아시죠? 잉여, 뭐 잉여 자원, 뭐 잉여 생산물 할 때 여 남는다는 얘기지. 나머지. 자,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집합 A 위에다가 이렇게 C를 조그맣게 붙여줍니다. 이 여집합이라는 연산은 단일 연산자이기 때문에 집합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집합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어.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리고 and A에는 안 들어가 있어.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예시를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U라는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래. 근데 집합 A는 당연히 전체가 1부터 10이니까 요 집합 A나 B나 C 아무 집합들은 다 1부터 10까지를 넘어가는 숫자는 있을 수 없어야 돼요. 1, 3, 5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A 여집합을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 X는 이 여집합의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 다 되긴 하는데 and 그리고 1, 3, 5는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쉽죠. 2, 4, 6, 7, 8, 9, 10이겠지? 이게 여집합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거를 합집합과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송해요. 제가 착각을 했네. 여집합까지는 합집합과 교집합만으로 표현을 못해요. 쏘리. 단일 연산자이기 때문에 얘까지는 기본 연산으로 넣어주시고요. 쏘리. 자, 그 밑에 배울 차집합이라는 놈이 그 위에 세 가지 기본 연산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울 차집합을 나머지 기본 연산자인 세 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차집합은 그럼 뭐냐면, 자, 네이밍 센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차예요. 차. 빼기야, 빼기. 자, 어떻게 정의되느냐? 기호는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 연산을 씁니다. A 차집합 B.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바 X는 A에 포함되지만, 그리고 즉 and B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무슨 소리시냐면, 만약 내가 집합 A를 1, 2, 3, 4 이렇게 쓰시고요, 집합 B를 3, 4, 5, 6 이렇게 쓰시면 A 차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일단 1, 2, 3, 4 다 쓸 수 있는데 B에 들어가는 원소는 쓰지 말래. 3이랑 4는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 2만 남는다, 이 얘기지. 됐죠?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이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차집합을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은데, 먼저 자기 차집합 그 기호를 그대로 갖다 쓴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A에서 빼기 A 교집합 B, 요렇게 써도 A 차집합 B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 A에서 뭘 뺀 거야? 지금 1, 2만 3, 4만 뺄 거 아니야? 근데 이 3, 4의 특징이 뭐야? 너랑 너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A 빼기 A 교집합 B에도 똑같다, 결론은.
더 중요한 거, 아까 차집합은 기본 나머지 세 기본 연산자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도 쓸 수 있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뒤에 배우겠지만,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따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변형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교집합 혹은 합집합으로 변경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유리해요. 자,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쌤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해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집합 A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B는 5, 6이니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집합은 A차 집합 B, 즉 요 집합이에요. 요 섹션한 여기. 자, 내가 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하란 대로 해봅시다. A와 교집합 공통이래. 근데 누구?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 빼고 나머지 영역을 색칠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전체 집합 좀 설정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먼저 색칠해 볼게요. A를 빨간색으로 색칠하면 여기야. 그리고 B의 여집합 부분을 보라색으로 색칠해 볼게. 그러면 여기죠. 여기. 따라서 보라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칠해져 있는 영역, 그게 교집합이잖아. 즉 여기죠. 그러니까 1, 2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차집합은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자, 또 넘어가 주시면 이게 기본적인 연산 세 가지랑 추가적으로 한 가지고요. 이건 그러면은 쌤 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빼기라는 연산을 써요? 라고 하면은 이게 더 표현이 직관적이고 단순하죠. 그리고 의미도 알아보기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 집합의 연산 기호들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성질. 먼저 U와 요거 교집합, 합집합 기호와 교집합 기호에 대한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되게 단순한 건데 당연히 A 합집합이랑 공집합, 즉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되죠. 둘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이 되고요. 자기 자신을 합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자기 자신을 교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요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직관적으로 단순해서 그냥 이럴 수 있구나, 요 정도만 하고, 만약 바이블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대.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하면 B가 되겠죠. 교집합을 구하면 A가 되겠지.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돼요. 되게 간단해. 이런 연산, 포함관계 이런 거 헷갈리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건이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B, A 하시면 합집합은 합친다는 얘기니까 너 색칠하고 너 색칠해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다 표현하면 되지. B잖아. 교집합은 공통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죠. A, 교집합, B니까 공통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지. 그러니까 A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또한 당연히 서로의 교집합은, 이거 지금 이 조건 없어도 돼. 서로의 교집합은
A에 포함되고요. 당연히 B에도 포함돼요. 그리고 A는 당연히 합집합에 포함되고요. B도 합집합에 포함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야. 됐지? 따라서 교집합은 A에 포함되고 이 A는 다시 합집합에 포함된다. 단순하죠. 이거는 내가 여기다 언급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외에 등등 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이 좀 있는데 넘어갈게요. 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집합에도 연산 법칙이 있습니다. 연산 법칙. 자, 우리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울 때 배웠죠.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분배 법칙, 뭐 이거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그지? 집합에도 연산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운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중학교 때 실수 체계 내에서 연산 법칙 배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다 만족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환 법칙부터 볼게요.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같을까? 네, 당연하죠. 교집합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같을까? 네, 당연하죠. 너무 직관적이어서 넘어갈게. 결합은 결합 법칙이 뭐였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A 합집합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랑 합하는 거랑 B 합집합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랑 합하는 거랑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요. 이건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죠.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만약에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그것과의 교집합 A를 찾고 싶대요. 이렇게 찾고 싶은 집합은 분배 법칙 시스템을 통해서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를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지, 교집합이. 그래서 이건 실제로 성립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간단해요. 너가 제일 복잡해 보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A 집합 있고요, B 집합 있고요, C 집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은. 왜냐면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뭐 교집합이 없으면요 쌤, 뭐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면요 쌤, 이런 건 특수한 상황이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론을 증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A라고 하고, 너를 B라고 하고, 너를 C라고 할게. 그리고 색칠하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할 거야. 뭐 색칠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각 영역에 라벨링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직관적으로는 색칠이 편하니까. 자, 먼저 B 합집합 C부터 하래.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리고 A와 교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보라색 여기겠지. 이 보라색 칠한 영역 잘 기억해. 그지? 즉 위에서 구한 거는 요 영역이죠. 이 영역과 진짜 이 법칙대로 구한 놈이 똑같냐, 그걸 보시면 되지. 자, 봐. A 교집합 B를 구하래. 여기죠. A 교집합 C를 구하래. 여기죠. 얘네 둘을 합치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 법칙 잘 성립하는 거야. 됐지? 당연히 여기가 U고 여기가 교집합이어도 너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돼요.
괜찮지? 따라서 집합의 연산, 교집합과 합집합은 각각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만족한다.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연산법칙이 있어. 이거는 실수체계에선 없는 연산법칙이야. 결론부터 그러니까 이름부터 얘기해줄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처음 배워서 낯설 텐데 잘 봐봐. 만약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U의 부분 집합인 A랑 B가 있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고 싶으시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연산을 한 거랑 똑같냐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을 한 거랑 똑같아져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무슨 소리야? 여집합이 각각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합집합 기호에 들어가면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바뀔까? 당연히 이거겠죠.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을 합해라. 자, 증명해 볼게요. 이 증명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그것의 두 부분 집합인 A랑 B가 있어서 먼저 좌변부터 색칠을 해볼게. A 합집합 B 여기지. 이것의 여집합은 이 색칠한 거 빼고 나머지, 즉 여기죠. 보라색 영역. 여기가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리고 우변 영역도 색칠해 봅시다. A 여집합, 즉 색칠해 봐야겠네. 보라색 지우고 A 여집합 빨간색으로 칠하면 여기지. 그리고 B 여집합 보라색으로 칠하면 여기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으로 색칠된 걸 구해라. 즉 빨간색과 보라색이 섞여 있는 곳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한 거랑 색칠한 영역이 똑같잖아. 그럼 둘은 같겠죠. 됐지?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은 각각 이렇게 여집합을 분배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교집합 연산은 합집합 연산으로 바꿔준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됐지? 그리고 뭐 여기에 언급이 없는데 혹시나 A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시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지?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은 총 4가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까지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연산 법칙들이 집합 자체의 연산인데, 만약 그러면 내가 이러한 집합의 연산 행위를 한 집합, 즉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이런 놈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냥 이거 아니에요? A 개수 구하고 B 개수 구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합은 뭘 생략하죠? 중복을 생략합니다. 중복한 거를 따로 더 세주지 않아. 만약에 A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합시다. A가 1, 2, 3, 4래. B는 3, 4, 5, 6이래. 그럼 내가 실제로 A 합집합 B를 구해보면은 1, 2, 3, 4, 5, 6이에요. 근데 너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 너도 4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아니라 6개예요.
왜? 중복된 건 한 번만 세주기 때문이야.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빼주셔야 되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산을 하면 교집합이 한 번 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됐지? 간단하죠, 내용이. 그래서 집합 연산할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을 빼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냥 특수한 상황이니까. 됐죠? 그러면 만약 3개가 된다면 이 세 집합을 합집합 시킨다면 너는 좀 복잡해. 잘 봐. 어쨌든 공통인 거를 카운팅한 걸 빼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N, A 일단 각각을 더해. 그리고 빼주겠죠. 겹치는 걸. 그러면은 A랑 B가 겹치는 것도 있겠고 B랑 C랑 겹치는 것도 있겠고 C랑 A랑 겹치는 것도 있을 거야. 그지? 이거를 빼줘야 돼요. 이걸 빼주면 게임이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더해줘야 돼. 누구를? 셋 다 겹치는 놈을 더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연산,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연산을 증명할 때는 라벨링이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영역을 뭐 A개, 요 영역을 B개, C개, D, E, F, G 개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A 합집합, B 합집합, C인 원소의 개수,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까지를 이 행위를 하면 표현이 되는가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볼게. 자, NA, 즉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죠. 이거 더하기 NB, B 더하기 D 더하기 G 더하기 F, 그리고 NC,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자, 그럼 여기서 뺄 거야. 누굴 뺄 거냐면 교집합 A 교집합 B, 즉 D랑 G죠. 그리고 B 교집합 C, 즉 G랑 F지. 그리고 C 교집합 A, G랑 E죠. 자, 여기까지 빼줬다고 쳐보자. 그럼 보라색이 만약에 없으면 이 영역이 더해주는 게 없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봐봐. 다 해주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자 D는 하나 둘, 근데 하나를 빼주니까 D 하나 있죠. D. E도 하나 둘, 근데 여기서 E 한 번 빼주지. 그러니까 하나. F는 하나 둘, 그리고 F 하나 있죠. 그러니까 F. 이제 G는 하나 둘 셋,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야. G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G를 더해주는 거예요. 요걸 더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3개 이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연산을 하실 때, 즉 그냥 간단하게 해서 복잡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연산을 하실 때는 뭐가 편하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하다. 됐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편해요.
여기까지 하면 집합의 모든 내용에 대한 개념을 다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